인간 보편적인 경관 심리를 찾아서 자연 환경 경관의 선호. 4장의 풍경 사진이 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당신은 몇 번을 선택하겠는가? 당신이 살고 있는 집 창문 밖으로 어떤 광경이 보였으면 좋겠는가? 당신의 거실에 걸어두고 싶은 풍경 사진은 어떤 것인가? 취향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풍경은 2번과 3번일 것이다. 그 반대로 4번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 떨어질 것이며 특히 1번은 거의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2번과 3번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선택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연 경관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반면 1번과 4번은 인공 건축물이 경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번은 건축물의 회색톤 색상과 지나친 복잡함 등이 인공적 느낌을 더하고 경관 선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연환경을 선호하는 경관 심리를 지니고 있다. 자연 경관에 대한 선호는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의 경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시 조상들이 생활했던 야생의 서식처에서 바라보이는 경관은 적절한 높이의 산들과 숲이 섞여 있는 초원의 경관이었다. 그러한 안전한 서식처 환경에서 인간의 생존, 성공도를 높여주었던 경관 및 분위기 등은 자연스럽게 편안함이나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도록 진화되었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인공 건축물의 집합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연 경관에 대한 선호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간의 본능 속에 자연 경관의 선호 심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미국의 교육학자 카플란 케플러는 사람이 인공 환경보다 자연 환경을 더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사바나 가설을 뒷받침했다. 즉, 그는 참여자들이 컬러 사진이나 슬라이드로 본 풍경을 5단계 점수제로 평가한 연구에서 사람들이 인공 환경보다 자연 환경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남을 밝혔다. 나아가 인간이 단지 자연 환경 및 경관을 선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이 인간의 건강과 생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미국 지리학자 율리 히얼리치는 인공 환경에 나무 등의 식물이 포함될 경우 그런 것이 없는 환경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연 풍경을 찍은 슬라이드를 보여주자 생리적 고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조망과 은신 평소 당신이 즐겨 찾는 이국적 분위기의 레스토랑에 친구와 함께 갔다고 상상해보라.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2개의 자리 A와 B가 비어 있다. 당신은 두 곳 중 어느 자리를 선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A 자리를 선택했을 것이다. 또 당신이 매너 있는 사람이라면 가와 나 중 가 자리를 친구에게 권할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신은 왜 A 자리를 선택했는지 질문 받는다면 구석진 자리가 좋아서 그냥 느낌이 가는 대로 등의 대답을 할 것이다. 또 왜 친구에게 가 자리를 양보했는지 질문 받는다면 왠지 그 자리가 편할 것 같아서 등의 대답을 할 것이다. 이외에도 직접 자리를 선택하는 술집이나 식당을 생각하면 가장자리에 놓인 테이블이 먼저 찬 다음에 중간 자리가 채워진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대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이 공간적 잠재의식이 숨어 있다가 그런 선택을 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인간의 장소 및 경관 경험의 관점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그 하나는 생물학적 진화의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진화 이론의 입장으로 인간이 장소 및 경관을 경험하고 느끼는 감정과 결과는 시대와 문화를 떠나 동일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성장하고 생활해온 환경의 영향으로 보는 문화학습 이론의 입장으로 장소 및 경관 경험에 따른 결과는 인간이 성장해온 생활 환경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인용문에서는 장소 대신에 경관의 용어를 사용하여 진화이론과 문화학습이론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경관선호로 두었다. 그러나 장소 또한 그 경험에 따라 선호되는 장소와 회피되는 장소의 구분이 진화론적 또는 문화학습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기에 본 책에서는 인용문의 경관에 장소의 용어를 추가하였다. 그중 진화이론의 입장에 서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영국 지리학자 애플턴이 있다. 그는 조망과 은신 이론을 통해 인간의 경관 경험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에 의하면 진화 과정의 인간은 쫓는 자인 동시에 쫓기는 자였다. 그래서 자신의 시야를 확보 조망하면서 쫓는 자의 시선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은신. 장소가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요건이 동시에 만족되는 생활공간 및 경관은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떠나 과거 조상들이나 현대인에게 공통적으로 선호되는 것이다. 조망과 은신 개념은 공간 심리적인 면에서 매우 타당성 있는 이론이다. 이는 자신의 존재를 적게 드러내면서도 주변 경관을 최대한 확보한 존재만이 장소적 우위를 선점해 왔다는 이론으로서 단지 물리적이고 동물적인 차원을 넘어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깊은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경우 아래를 내려다볼 때도 있고 그 반대로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봐야 할 때도 있다. 언덕이나 산 위에 있는 전망대에서 경치를 즐길 때에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평지에서 산 위나 빌딩을 바라볼 때는 고개를 들어 위로 쳐다본다. 이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을 부감이라 하며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는 것을 안관이라 한다. 그런데 인간의 시선은 위를 쳐다보는 것과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러울까?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의 한 실험에서 인간의 일반적인 시선은 서 있는 자세에서 수평보다 10도 아래에 있고 앉아 있는 경우는 15도 아래에 있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인간의 눈이 신체 구조상 내려다보는 것이 더 편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부감경은 조망적 경관이며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안관경은 은신적 경관이다. 부감과 안관은 인간의 보편적 공간관의 하나인 수직적 공간관과 관련이 깊다. 그림을 보면 수직축의 높은 곳에 있는 종교용 건축물이나 신단에서 낮은 곳을 바라볼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다보는 부감경이다. 그 반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볼 때는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봐야 하는 안관경이다. 부감은 조망과 은신 중에서 조망에 해당한다. 자신의 시야 확보를 위한 조망적 공간은 수직축 공간에서 높은 자리가 어울린다. 그 반대로 남의 시선으로부터의 회피를 위한 은신적 공간은 수직축 공간에서 낮은 자리가 어울린다. 따라서 조망적 공간에서의 경관은 아래를 내려다보는 부감경이며 은신적 공간에서의 경관은 위를 쳐다보는 안관경이 된다. 부감경과 안관경은 인간에게 상반된 심리를 유발한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부감경은 시각적인 편안함과 원망의 즐거움을 제공하며 위를 쳐다봐야 하는 안관경은 존경심과 권위감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그러나 부감과 안관이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인간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부감경이 너무 지나쳐 시각적 자연스러움을 벗어나게 되면 넓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의 눈에 시달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증상인 광장공포증이 생길 수 있다. 그 반대로 위를 쳐다봐야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좁은 장소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병적 증세인 폐쇄공포증과 같은 심리가 유발될 수 있다. 조망적 경관, 적절한 조망적 경관, 과도한 조망적 경관, 은신적 경관, 적절한 은신적 경관, 과도한 은신적 경관. 위 사진의 조망적 경관을 보자. 적절한 조망적 경관은 시각적으로 편안한 부감 경조망을 즐길 수 있는 동시에 수직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곳이 아니어서 과도한 노출의 회피 은신 또한 가능하다. 반면 과도한 조망적 경관은 수직적으로
나의 위치의 노출이 심할 만큼 높은 곳이다 보니 부감경이 시각의 자연스러움을 벗어나 편안한 느낌을 주지 못하고 무언가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은신적 경관의 경우 적절한 은신적 경관은 수직적으로 적절하게 낮은 위치 은신에 있으면서 멀리 산을 위로 쳐다보는 시선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편안 조망하다. 반면 과도한 은신적 경관은 수직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 위로 쳐다보는 시선에서 많은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풍수에서도 또한 땅에서 앞으로 바라보이는 경관을 중요하게 여긴다. 앞으로 보이는 여러 산들 중 터와 가장 가까우면서 작고 단아한 봉우리를 안산이라 한다. 안산은 재물과 관직 등으로 연결해 술법적 해석이 내려지는데 그 형상이 반듯하고 단정해야 길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가옥들이 그런 산봉우리가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또 마당이나 대문을 그 방향으로 조성한 사례들이 많다. 풍수에서 안산의 격을 따질 때 그 형상과 더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높이다. 안산의 높이는 너무 높아서도 안 되며 반대로 너무 낮아서도 안 된다. 풍수 고전 인자수지는 안산의 형상이 비록 귀하더라도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 혈장을 핍박하면 사람이 흉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나온다고 했으며 고탁장로의 입지 안전서에서도 안산이 너무 높을 경우 핍착하고 반대로 너무 낮을 경우 공허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풍수는 안산의 적절한 시각적 높이를 터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가슴에서 풍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산의 적절한 시각적 높이인 가슴에서 이마 높이까지의 범위는 사람이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적절한 조망적 경관에서부터 적절한 은신적 경관 높이와 유사하다. 이마 정도의 높이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안산의 시각적 높이란 안산의 절, 대적 높이 표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터에서 안산까지의 거리를 고려한 안산의 상대적인 높이를 가리킨다. 그래서 안산이 너무 높으면 터를 위압하고 반대로 너무 낮으면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장풍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풍수에서 따져지는 안산의 적절한 시각적 높이인 가슴에서 이마까지의 높이는 조망 및 은신적 경관의 적절한 시각적 높이와 다르지 않다. 풍수적 안산의 최저 높이의 한계인 가슴 높이는 조망적 경관에서 사람이 시각적 편안함을 느끼는 최저 높이, 적절한 조망적 경관과 유사하며 이보다 낮을 경우 사람은 불안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그 반대로 풍수적 안산의 최고 높이의 한계인 이마 높이는 은신적 경관에서 사람이 시각적 편안함을 느끼는 최고 높이 적절한 은신적 경관과 유사하며 이보다 높을 경우 사람은 심리적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